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5월도 끝나갑니다. 세린메이 뭐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팔아도 국내 증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국내 증시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주춤하면서 힘을 못 내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하드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7만 전자 뚫어가지고 52주 최고가 달성을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 드디어 10만 닉스다 말한 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짚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목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6월 되면 보자 했는데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짚어보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돌아온 반도체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6월까지 안 가도 우리 시장 분위기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수익률 게임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를 지금 7만 전자 사갖고 앞으로 몇 프로 수익 날 거 아니야? 7만 전자 갔으면 이제 8만 전자 가고. 그럼 8만 전자 갔어 수익률. 수익률로요?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삼성전자 6만 5천 원대 이상을 하지 말라 매도하면서 우리의 SNS텍, DBI텍 칩셋 미디어, 미래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자 아니야. 거기에서 간 거 있고 안 간 거 있어. 반도체주들 중에서. 그럼 반도체들도 시스템 반도체들도 보면 어떤 건 열딱지나. 화딱지나 화를 넘어서 10까지나. 아니 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못난이라 하면 얼마나 신경질 나냐. 그치. 부품 단위. 삼성전자가 한 3% 5% 갈 때 얘는 10%라든지 30%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를 700만 주나 샀어. 외국인이? 근데 선생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나은 건 당연히 반도체 집중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더 크고 반도체 업황이 조금 문제가 생긴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뀌었냐? 이제 3, 4분기 돌아온다. 3분기부터는 이제 바닥 확인하고 수요가 회복될 거다. AI, 이번에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상승을 더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 뉴스만 바뀌었지 실적단의 증가는 우리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근데 선생님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엔비디아 얘기죠. 엔비디아가 잘 됐어. SK하이닉스가 그대로 잘 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도 있을 거야. 가령? 간단히 해서 엔비디아가 그 에너지 다 빠져서 엔비디아 제품 사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안 사.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AI 칩법 관련된 특화돼갖고 엔비디아 연결된 종목들 그냥 엔비디아 부품단 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엔비디아 갈 때 따라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그 다음에 또 MDS 테크, 뭐 이수 이오자 들어가는 거 있어. 그리고 ITI즈,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되면 그래 따라서 부품단. 그러니까 근데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삼성전자도? 대응하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많이 팔린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사부작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나는 오히려 DBI텍 더 집중하자. 오히려? 오늘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랭킹으로 뽑으면 20개 중에 SK 하이닉스보다 두 번째가 DBI텍 상승률 상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매장 기준으로. 근데 탄력성은 아직 미흡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가 3배, 5배 가야 정상이거든. 그러면 한 7자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55,000원, 58,000원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65,000원부터 7만원 사이. DBI텍. 그 다음에 좀 뚝심 있는 분들은 75,000원까지. 그러니까 좀 기간이 길게 75,000원은. 한 3개월. 그리고 요번에
지금 그 엔비디아 덕분에 나는 그 벽을 하나 뚫었다고 보는데 상단의 벽 막고 있었던 안개가 살짝 거친 거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만기일 돌아오면 또 올렸다 엎어치는 용으로 또 사용할 것 같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러면 그렇다면은 7월 달에 또 뚜껑 여는 실적이 또 어떻게 되냐. 갖다 해서 삼성전자가 요번에 SK하이닉스 3조 났잖아. 요번에는 당연히 줄어야지. 안 줄면.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논리가 또 퍼질 거야.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제 실적단의 개선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지난번이 이제 바닥이야.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적이 당장 개선이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야, 아, 이게 정말로 반도체 업종이 이제 돌아가는구나. 우리 시장 경기가 그렇게 침체가 아닌 회복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파생적 현상으로만 해석하고 싶어. 파생적 현상. 6월 8일 날이 만기일이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땡기는 거야. 반도체 업황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파생하고 연관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어 땡기는 거다. 그게 오늘 삼성전자 700만 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400만 주 샀어. 비차익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비차익은 1000억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9월물을 롤업하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 같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땡기고 여기서 6월물 선물 매도를 9월물 매도로 바꿔버리는 이 현상이 지금 이제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6월과 7월 달 가까워지면 이 현상이 이제 반대로 롱숏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단에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도체 업황에 가는 거면 반도체 부품단들이 더 난리가 나면서 상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상승세가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협력사 쪽으로만 몰리고 다른 부품단에 확산되지 않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파생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적 성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가장 장이 끔찍해지는 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는 장. 그럼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아져. 시가상위 30개에서. 오늘 그 현상이 시가상위 종목에서 보여. 엔솔이든,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든, 현대차, 기아. 옛날에는 현대차, 기아 올 때 우리가 삼성에 이건 안 됐었거든. 근데 요번에는 삼성 전차군단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시소야. 그리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그러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 아니야? 그쵸. 이거 일반적으로 뒤통수 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왜 그게 뒤통수예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포트폴리오에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를 안 사? 오히려 때렸어 다 거의. 우리 지난주에도 선생님 제가 기억나요.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거 유료화 서비스 뭐 하면서 엔비디아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지금 수익 실현해야 될 때야 지금 뭐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300에서 320불에서 때리는 게 정상적이고 왜 주당 순익 대비해서 180배, 190배인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때리는 게 맞다라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너무 빨리 때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테슬라로 갔어. 그럼 테슬라 찍어버리면 이게 하루에 20% 올라가니까 뒤통수를 확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와 하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간 종목 SNS텍, 칩셋 미디어, 가장 단기간에 크게 간 게 미래반도체. 근데 미래반도체는 이제 잘 3만 원 넘어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 20% 빠질 때 다시 들어갈래. 미래반도체? 22,000원 안에서 23,000원 오면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덕분에 강해. 그런데 오늘은 한미반도체는 탄력성이 없어. 근데 선생님, 미래반도체는 조정받으면 다시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근데 미래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모멘텀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이 이용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계가 없는 미래반도체를 보는 것보다는 한미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지. 나는 엔비디아도
너무 그때 여기 위에서 갭으로 갔어. 나 이 갭 메꾼다. 아, 조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5일 동안 엔비디아 지금 사갖고 수익률이 얼마 나나 또 검증해 보자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눌림목대 사야 된다고 봐. 삼성전자도 뭐 7만 전자에서 더 위주하다가 6만 5천 원을 공격한 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SK하이닉스도 또 9만 원 초이까지 오는 상태가 또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뭐 11만 원, 12만 원 가더라도. 그때나 사자고. 그게 7월달 실적 나오고 나서일 것 같아. 그럼 그 사이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순환은 변동성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8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어. 그거를 세분해서 위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돌아온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다. 꽃피는 반도체의 여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작년도 9월 달이나 연초에 생각했어야 돼. 삼성전자, 오만전자나. 지금은 나는 6월, 7월은 누나 콩값을 씌워놓고 오히려 위에서 팔아먹는 시스템이 많이 작동할 것 같아. 일로 오세요. 골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붙이는 지금 마치 상황인 거다. 2차 전지로 눈에 콩값을 씌워갖고 팔아먹었듯이. 지금 2차 전지 얘기해? 안 하잖아. 아니,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반도체주가 올라가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살까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사는 건 조금 섣부르지 않나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AI 칩봇이라면 AI 칩봇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가. 아, 거기서 그렇죠. 매출 그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 심지어는 인공위성 찍었는데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 가. 성공했는데. AP선 가. 이게 흐름 같아. 그러니까 AI 칩봇 이런 게 싹 가는 그 전체적으로 그게 트렌드를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개별 이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만 지금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쌍두마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땡겨갖고 거기서 다른 뒤에 그림자 매매를 하는 것 같아. 뭘 위해서? 6월에 6, 7월 만기 변동성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나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가면 이거 위에서 100에서 150 순식간에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목을 차별화. 차별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DB하이텍이나 AD 테크놀로지나 요게 20, 30%. 지금 위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하이텍 5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 7만 5천 원.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1만 8천 원까지 빠졌거든. 2만 2천 원, 2만 5천 원. 거기면 오면 팔래. 그리고 요번에 나노 CMS라든지 이게 이제 전력용 반도체거든. 전력용 반도체에서는 세력주는 벌써 뭐 템버가 벌써 나온 종목이 있어. 그건 일반들이 하기 힘들어.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순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번에 중요한 맥점이 3월 14일이고 파생시장에서의 기준의 중요한 맥점은 또 5월 15일이거든. 5월 15일 날에 2450 누르고 지금 탁 치고 나간 거야. 응? 그때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나를 뒤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상승을 주도했던 5월 15일 2450 찍고 5월 15일 월요일 스승의 날. 코스피 200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뭔지 아냐? 그때? 뭐였어요? SK하이닉스야. 그때 5월 15일 2450대. 그때가 86,000원이야. 그게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등이야. 이런 거 처음 봐. 2등이 대우조선해양이야. 조선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26%고 5월 15일 2450에서 그 다음부터는 반토막으로 나와 상승률이. 대우조선해양 그렇게 좋았는데 10%.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 10%, SL, 한국조선해양, 농심,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8% 나와. 2450에서.
여기서 그리고 DB하이텍이 삼성전자보다 못해. 상승률이. 그러니까 열딱지 나는 거지. 참. DB하이텍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못한 장이 나온 거야 이번에. 그런데 재밌는 건 자동차가 하나도 없어. 한 달 전만 해도 자동차 기아 현대차였거든. 맞아요.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런 데이터를? 4월 달까지는 2차 전지. 그래갖고 4월에서 5월 초반까지는 자동차. 거기에 우리는 또 화신, SL,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철저하게 눌렀어. 시스템 반도체는 IT는. 그러다가 5월 15일부터 레츠고가 나온 거야.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 그때 자동차 사신 분들은 지금 물려 계시거나 이 지수 체감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심지어는 현대공업 디스플레이텍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품단 나오는데 거기서 수익을 나는 거는 SNS텍은 위에서 고공해갖고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안 나. 안 빠졌다가 조금 올라. 제일 좋은 게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5월 15일부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또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JLK가 무려 70%가 올라가.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또 오히려 어떤 것들이 1등이냐면 우리의 소록스가 161%. 5월 15일부터. 뭐 헐이잖아, 헐. 그 다음이 뭐 누보, JLK. 누보는 뭔지 아냐? 누보 그거잖아요. 곡물. 우리가 한일사료 그쪽에서 이 누보는 놓쳤어. 팜스토리 이런 계통이야. 누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상신전자, DR텍, 지뢰제거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1등이 SK하이닉스가 20%대라고 그랬지? 네. 거기에 2배에서 5배가 올라가 코스닥. 그래서 5월 15일 이후로 그러면 시장에서 한 섹터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지뢰제거, 반도체 뭐 이렇게 중구난방인 느낌이 좀 있어요. 섞였죠. 섞인 게 중요해. 뭔가 하나의 색깔을 딱 내기보다는 이것도 갈 것 같고 저것도 갈 것 같고. 근데 한 섹터에서 한 놈씩만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이번 장은 당하는 장이야. 가만히 있었다가 있어갖고 내게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쪽을 집중하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삼부 토건이 1등이야. 더블이야.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이지. 그 다음에 국보. 그 다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수페타시스가 3등이야. 50%.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건설 우선주가 또 거버넌스로. 우리가 8만원대 가고 오늘 7만 1,000원. 얘도 8만원, 7만원, 8만원, 7만원 아주 꼭 서울반도체 보는 거 같지 않냐? 14,000원, 12,000원, 14,000원, 12,000원. 이것도 변동성 게임이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때려 다시 사라 그랬어. 이런 거버넌스 게임이 현대건설 우선주. 나머지는 라이트, 그래서 삼화전기 뭐 이런 쪽 라인들. 그러니까 종목의 질이 나쁘다. 선택을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나왔어. 10%만 성공해. 30개 중에 2-3개. 근데 다른 것들은 가치는 가.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못해. 오히려 SK하이닉스 한 게 결론이 난 거고 그냥 시스템 반도체들 중에서 몇 개를 빼고는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래반도체 몇 개를 딱 그거 선택한 사람은 SK하이닉스에 2-3배 먹었어. 이런 만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DB하이텍이나 뭐 네페스나 뭐 원익 IPS나 뭐 심지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KH바텍이나 이런 갖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떤 거는 오히려 보합 내지 마이너스거나 올라가는 것 같은데 3%. 2450에서 지금 오늘 뭐 2500 뭐 6, 70이라고 그러면 거의
포인트 이상 올렸잖아. 응? 그 사이에 내 거는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테마가 가. 전체가 가. 근데 그 중에 대장 3개 내지 5개만 수익률을 초과하고 다른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락 종목들 구성선분을 또 봐야 돼.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올랐는데 코스피 200 쪽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뭐겠냐? 명단 보면 한세실업, LS, NC소프트, HMM, 페노션, 크래프톤, 오리온,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 그것도 게임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리오프닝.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된 것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되거나 더 빠지고 있어. 그리고 제2의 한한령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보면 기업, 그러니까 축구 뭐 누구도 뭐 구속시키겠다 뭐 또 한한령에서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는 기업인 차례 같대. 아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 뭐 뭔가를 국가 간에 뭔가를 이제 협의를 하기 전에 의원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만남도 갖고 교류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 쪽 의원들이 뭐 한국 의원들하고 교류를 안 하고 딱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에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좀 경색되면서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잘 풀어주면서 그쪽은 주고받고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아예 한국 의원들 만나지 않아. 이렇게 돼서 아예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물밑 단계 접촉조차 되지 않는다. 이건 좀 아예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나는 내용이었어요. 7월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 7월까지? 7월 잡는 이유는 있어. 왜요? 우리- 하반기 시작이라서? 아니야.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실 것 같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우리가 왜? 미국이 초청하면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그 재건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무기를 지원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 근데 그게 중국하고 중국이 러시아 쪽에 하니까 우리가 나토 그쪽에 하면 이게 더 안 좋아진다고? 아니, 그 말씀이신 그거는 거예요? 또 대만이지. 대만. 선생님 제가 좀 기획기사 같은 기획기사지만 뭔가 if를 가정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대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하반기에 불확실이 너무 커진다. 우리가 대만을 지원하면 중국이 북한을 건드릴 것이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돼서 불확실성이 진짜 고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만 지원 안 해. 그거를 우크라이나나 이쪽을 지원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미국이 조인트를 깠을 거라고. 근데 왜 대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대만은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터잖아요.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게 쿠션 돌려서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뒤쪽에서 때리는 거지. 그리고 대만 문제가 가장 핫 이슈인데 우리가 이거 건드릴 수는 없거든. 그렇죠. 우리나라 쪽과 최근에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영부인 젤렌스카.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G7 가갖고 또 정상회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래서 우리의 종목인 SY 오늘 5,100원 5,000원까지 가서 때려 해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꼬리 달리고 급락하잖아. 다시 또 4,000원 초에 오면 다시 들어가. 이게 이제는 쭉 뽑기보다는 SY나 서면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를 이게 8,000원 오면 만원 가는 꼴같이. 그러니까 4,000원 5,500원을 대여섯 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사이클이 한 4, 5천 원 올린 꼴이 되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왜 그렇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변수 이게 이프면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위협으로 느껴지게 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쪽을 건드린다는 게 자기네들하고 지금 연결고리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전쟁 중이잖아.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타겟이 대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전쟁 안 해, 대만은. 건드리는 놈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전략은
총통 선거의 친중파를 차인을 제거하고 득세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거야. 뭐 선거 공작을 하든 동공작을 하든 그게 실패했을 때 다음 카드가 전쟁 카드지. 그럼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이지 않게 대만 쪽에 뭔가 그 같이 공동 노선 이거는 벌써 우리가 용납한 게 우리나라 부분으로 항공모함 들어갔다는 얘기는 용납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거의 주력은 일본이야. 남중국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 그럼 미국한테 이러는 거야. 아 여긴 너무 날카롭고 북한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기 유럽 쪽을 지원할게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그다음에 재래무기 지원, 그리고 이거를 또 풀어야 폴란드나 체코에서 좀 딴지거는 원전 문제,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요런 게 서로 보이지 않게 서로 합의하신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그쪽에 직접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보다 일본 쪽으로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고 날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 날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의 주력이 되는 비즈니스 툴에 일본 기업보다 우리나라 게 삼성전자 SK가 더 크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하고 있는 건 일본인데. 니네 같은 편이지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일본은 요놈들이 또 일본스러워. 누가? 중거가? 아니 기업들 뒤에서 살살살살 거려. 아 일본은? 그래서 이거 보면 알아. 관광객들 할 때 일본을 허용을 해. 중국이. 우리나라는 셧다운, 그러니까 셧다운 시켜. 여기서도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더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건 중국과 일본이고 걔네 국토 분쟁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한한령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더 그렇게 할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길을 들이고 말을 잘 들을 놈이 갖다 얘기해서 배신하고 약간 이건 남녀 관계를 좀 해석해 보자. 딴 남자한테 간 거야. 아 그렇지. 나랑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날 팽하고 저놈한테 갔네? 열받아 갖고 그러니까 그거 에너지가 더 큰 것 같아. 또 연결되는 또 헤어져서 깨끗하지가 않아. 끈끈하게 여기도 걸려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걸려 있어.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협박하기도 쉬워.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흔들면 난리를 쳐. 응?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총선이 있어. 그러니까 흔들어 갖고 리액션이 좋아. 아니 다른 쪽에서 또 이 에너지를 또 유도시키는 선거 공작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지. 이런 게 지금 이 시장법. 그래서 펀더멘탈한 측면도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이 정치적, 국제학적 역학 구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봐.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하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또 대입을 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기분보다 딴지 거는 거지. 뭐라고 할 거리가 필요한 거지. 전략적 선택을 그렇게 한 것 같아. 아니 중국 입장에서? 그 가땅에서 시진핑 공산당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 그럼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했으니까 중국하고 관계는 많이 이제 경색이 될 거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을 책임졌던 나라였잖아요. 아직도 26%에서 좀 줄어갖고 21, 22야. 미국이 11에서 14, 16으로 좀 늘었어. 근데 중국 전체적으로 커버 이게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야. 그래도 일단은 정부 정책이 이제 그래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주 그걸 커버하는 수주가 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땡겨지는 거야. 우리 땡겨져야 하는 방산 쪽으로 얘기를 넘겨볼까요, 선생님? 그래서 요번에 7월 달에 나토 전에 요번에 그 나토에 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게 나는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어줬다라고 볼래.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조정하고 있는 그거나 사모으고 있어. 뭐 G2 파워. 뭐 한전 두산 기술.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거워서 안 할래. 그래도 G2 가격은 파워랑 지금 한전 기술? 그럼 한전 기술 이런 것들이 또 그 7월 전에 또 그쪽 관련해 수주하면 30에서 50% 에너지 나올 거거든. 그 이상 안 나와. 수주했어도 안 나와. 수주했어도. 만약 그 정도 나왔다면 오히려 또 빌려다 때릴 거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사이클로 마치 현대로템이 25,000원 징징징 거리다가 3만 넘어가고 7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죽이듯이
그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안 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음. 롱숏 전략에 의해서 갖다 해서 KG그룹과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지. 그러면 그 주가가 그 다음에는 담보 가치 잡고 그 다음부터 담보 잡은 애들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에 왔기 때문인 거예요? 아, 왜냐면 어떤 거 막 템버가에서 슉 그런 떨어지잖아요. 종목들은 중소형주나 가능한 거야. 이런 대형주 사이클은 어느 정도 30에서 50 오면 대차 매매 명단의 대상으로 짜자자자 올라와.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것들은 편입을 시켜야 돼. 바스켓 매도로. 그때 그런 거 갖다가 편입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ETF 지배력이 커지면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ETF 에너지로 가는 거야. 엔비디아 덕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올랐다가 이제 언제쯤 이런 역부이자가 이런 게 나오나. 크게 안 빠져. 7만원 넘으면 6만 5천원에서 뭐 6만 3천원 정도일 거야. 요거가 1조가 정도가 매도가 나와야 가능한 수지. 그럼 이걸 언제 할까? 나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해갖고 디폴트 선언해갖고 나올 때 그때 한번 공격용으로 사용할 거고 두 번째로는 7월 초에 실적이 쇼크 나올 때 갔다 해갖고 뭐 다 하는데 실적이 요번보다 다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 속았다 할 거 아니야. 반도체주들이?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 지금 뭐 또 미래 성장에서 DDR4는 하고 DDR5 근데 지금 떠드는 것들이 매출 이게 로봇 언론 에너지가 더 강해. 그리고 바스켓에 대한 삼성전자 SK 엔비디아 덕분에 이걸 한 단계 더 하늘길을 열 수 있었어. 그 에너지가 난 더 강한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선물은 고점 못 들어. 선물이 고점 못 들어. 그러면 삼성전자 SK에서 올리고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잡아 끌었다는 얘기야. 이게 선물이 평균값이거든. 코스피에. 더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589 이걸 못 들어. 이게 언제야? 4월 14일이야. 4월 14일. 이걸 못 들어. 삼성전자는 4월 14일이 얼마인지 알아? 66,000원이야. 6,000원을 뚫었어. 5, 6,000원. 근데 지수단은 못 들어. 그럼 뭐야? 엔소리니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제외하고 다른 30개는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 팔아요. 그게 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장이 있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는 장이야. 징글징글 소외장이야. 그리고 그럼 더 많이 빠지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수 연동형이 너무 큰 종목이니까 두 개가. 아니 지수는 안 빠져. 그러니까 걔네만 관리를 하고 그 두 종목만 관리하고 나머지를 빼기 때문에 평균치로는 유지가 되고. 더 빠지지. 그러면 체감되는 거는 훨씬 더 크게 낙폭이 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징글징글한 장이야. 아니 그럼 선생님 우리 방산에서 원전은 수주를 해올 것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방산에서는 어때요? 뭐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그 뭐 한국 항공우주 또 그거 비행기 그거 팔았다고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거기도 좀 저가조 해야 돼. 한국항공우주니 이런 것들은 요번에 내가 뭐 나로 쏘던 애도 그쪽 뭐 한국항공우주나 APU성 떠드나 안 하잖아. 에너지가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나로호가 하루 딜레이를 한 다음에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왜 못 가는 거예요? 땡기는 기존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쪽은 한 번 해 먹었어. AI 칩법, 그 다음에 2차 전지 해먹은 주가는 조정 다음에 뒤풀이 파동 정도지 새로운 주도주 안 돼. 이슈가 먹히지 않는 상황. 먹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팔아드린 퍼스텍이 이제 눌림목을 주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는 이제 7월 달에 갔으니까 또 지뢰 제거, 데모, 그 다음에 SI, DR텍 이런 것들이 종목 명단에 들어오잖아. 그런 것들은 급등 때 매도한 거를 눌림목 때 사면 또 다시 시도할 것 같아.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SY도 끝나지 않았어. 그냥 5,500원, 4,000원에서 이것도 한 서너 번 해먹을 것 같아. 그리고 5,000원이 지지했어. 그럼 딱 2,000원만 넣을 거야. 그럼 5,000원, 7,000원. 요렇게 계단으로.
그럼 선생님 우리가 다음 때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섹터는 지뢰 제거주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뢰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SOI니 데모니 그게 다 그다음에 또 이쪽이잖아요. 이런 쪽은 계속 들여다볼래.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1200조 규모로 수주를 우리가 따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00조는 음, 그냥 기사식에서 잘못 뽑아내는 거고 그거 믿지 마. 그 기사도. 근데 선생님